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죠. 샤오미 전기차가 나왔을 때는 중국 전기차의 굴욕이다, 한계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니 이제는 또 테슬라가 위기라고 하네요. 최근에 여러모로 말이 많긴 했습니다. 주가도 폭락했지, 직원들도 대규모로 해고한다 하지, 그냥 한마디로 굉장히 뒤숭숭한 상황이란 거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전세계 1위 글로벌 전기차 기업이 이렇게 맨날 위기다 대박이다 말이 왔다 갔다 했어야 되나요? 차주들 입장에서도 혼란이고, 전기차냐 하이브리드 차냐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당연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게 차주들한테 큰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얘기는 기술적인 영역이나 국제 정세와 같은 정치적 영역 위주로 해설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저는 소비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왜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지, 동시에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사업에서 왜 발을 빼려고 하는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최근 들어 테슬라가 위기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복잡한 얘기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테슬라가 인도에 투자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예정되어 있던 인도 방문 계획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투자 규모가 3조에서 4조 원 정도 되는 대규모였는데 이게 지금 연기됐다는 거죠. 인도와 협력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거였습니다. 인도는 중국 인구수를 최근에 추월했고, 모디 총리는 전기차 기업이 인도에 투자하면 관세를 낮춘다고 선언했습니다. 전기차 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는 최근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15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전세계 직원이 10% 14,000명 정도를 해고하고, 여기에는 핵심 경영진까지 포함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의 인도 진출 계획을 주도하던 공공정책 담당 임원인 로한 파텔도 사임한 걸로 알려졌고, 여러모로 회사가 좀 혼란인 상태란 거죠.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가 주가와 판매량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도 비명을 지른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죠. 실제로 최근 국내 2차전지 주가가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으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런 악순환을 돌파하고자 인도에 투자하려고 했던 건데요. 사실 뭐 전기차냐 하이브리드 차냐, 이건 국가 단위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차주들, 소비자들이 이런 변화와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왜 이러냐, 일론 머스크는 틀린 거냐, 이걸 먼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틀렸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만 몰빵한 사업가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쪽 분야에 관심이 조금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테슬라는 스페이스 X를 위한 자금 조달책 내지는 마케팅 수단으로 봐도 무방하다는걸요. 스페이스 X는 어떤 회사인가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이죠. 발사체, 우주선, 수형 인공위성 이런 걸 제조하고, 페이로드 발사 대행, 위성 인터넷과 같은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외치는 것도 이 스페이스 X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화성의 식민지화가 시작이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미 발사한 발사체만 300개 이상이고, 나사랑 비빌 정도면 말 다 했죠 뭐. 나사도 스페이스 X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멤버드급 로켓인 스타쉽이 지구 궤도 비행을 성공했을 때 어떤 평가를 했나요? 빌 넬슨 나사 국장이 본인 SNS에 스페이스 X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을 축하한다. 우리는 함께 아르테미스를 통해 인류를 달로 돌려보내고 화성을 바라보며 큰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전기차 사업가로만 보기엔 무리가 있고, 이것만 보고 테슬라를 평가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테슬라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전기차 시장의 운명이 갈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여기서 약간 정치 외교적 해석이 필요한데요. 정부가 하는 일, 흔히 말하는 나란 일도 일종의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에도 운영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냥 쉽게 비유하면 정부는 원청인 거고 기업들은 하청인 겁니다. 여기서 원청과 하청은 뭐냐? 비유하면 현대차는 원청, 현대모비스는 하청인 겁니다. 즉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야 원청인 정부가 벌어들이는 수익, 이걸 이제 우리는 세금이라 부르기로 약속했는데 벌어들이는 세금이 많아지고요. 즉 테슬라의 본질은 미국 정부도 철저한 계산하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욱더 비즈니스적인 계산을 많이 할 겁니다. 예컨대 테슬라가 전세계 시장을 전기차로 장악하는 게 더 큰 수익을 안겨준다? 그럼 테슬라 위주의 전기차 정책을 밀어붙이고 이걸 미국에 진출해 있는 다른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도 따르도록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포드, GM, 스텔란티스 같은 회사들이 하이브리드 차와 저공해 내연기관 차를 파는 게 더 이득이다? 그럼 하이브리드 차 위주로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되면 이미 하이브리드 차를 열심히 만들어 팔고 있는 현대기아차랑 일본차 브랜드한테 굉장히 큰 호재로 돌아가겠죠. 지구가 아파하는데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치인들을 너무 순수하게 바라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친환경이라는 걸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자국의 국익과 본인들의 이익을 철저히 배제할까요? 지도자는 본인이 집권하는 동안 얼마나 큰 업적을 쌓고 얼마나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느끼게 하느냐에 따라 그 시대에 쓰이는 역사가 달라지는 거라서 몇십 년, 몇백 년 뒤의 일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건 우리 호모사피엔스 민주주의 사회에서 흔히 있는 일이고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 다시 돌아와서 전기차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미국도 이런 계산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움직일 거란 겁니다. 이런 판단은 지금이 마침 필요할 때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자주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과 독일차 회사들이 하이브리드 차 계획과 생산을 늘리고 있고, 실제로 올해 1분기 하이브리드 신차 판매 증가율이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랑 미국이 나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른 대륙들에 비해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이 압도적인 증가율을 보인다는 것도 흥미롭고, 영국과 독일도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증가율하고 비교하면 체감이 더 쉽습니다. 영국은 올해 1분기 전기차 증가율이 10.6%였다고 합니다. 이건 작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거고요. 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증가율은 6.7%였던 게 34%로 뛰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전기차만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이브리드 차 성장세가 더 크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 중국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은 70만 대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건 1년 만에 63%가 늘어난 거고, 같은 기간 전기차 판매량은 9.8%가 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이브리드 차 수요가 늘고 있다 보니 포드, GM, 벤츠, 스텔란티스 이런 회사들도 하이브리드 신차를 늘리고 있는 거죠. 반면에 테슬라 같이 순수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들은 정점을 한번 찍었으니 이제는 하이브리드 차나 내연기관 차와 가격 경쟁도 가능한 차가 필요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와 만들 수 없는 회사가 나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회사와 실패하는 회사가 갈릴 거란 겁니다. 결국 이건 무슨 소리다? 전기차냐, 내연기관 차냐, 하이브리드 차냐, 일반 소비자들은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할 게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어떤 게 정답이라는 게 단정 지을 수도 없고요. 친환경이라는 걸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세세하게 예측하고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당장 전기차가 늘어난다고 해서 내가 차를 사는 데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고, 오히려 내가 처한 환경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 중에 어떤 차가 더 적합한지를 따져보고 구매하는 게 더 합리적인 소비가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 지적해왔던 건 친환경차 정책은 그때그때 어떤 걸 목적으로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실제 차주들의 구매와 운영뿐 아니라 거주 환경에도 영향을 주는 영역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를 전기차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럼 하루라도 빨리 전기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 인프라부터 보조금 정책까지 싹 다 뜯어 고쳐야 한다고 했던 거고요. 만약 그게 아니고 완전 전기차 국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환경을 위해서 하이브리드 차 위주로 굴러다니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전기차 시장에서도 대응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면 이쪽에 맞게 방향을 명확하게 정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충전 인프라와 보조금, 구매 보조금의 빈틈이 많다고 했던 이유가 이거였고요. 그래서 차주들도 전기차냐 하이브리드 차냐 이런 미래에 대한 고민만큼 현재 팔리고 있는 차들, 그리고 그에 따른 지원 정책 같은 건 얼마나 나한테 이득이 되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이 정도만 따져보는 것도 충분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장 자동차 회사들도 보세요. 어떤 회사들은 전기차만 만들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또 전기차 브랜드를 없애기도 하고 하이브리드 차를 늘리겠다고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있잖아요. 이 소리는 뭐냐면 어차피 시장의 시작과 방향은 소비자들이 결정짓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전기차 쪽은 특히 언제 얼마나 성장할지, 반대로 어떻게 몰락할지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국제 정세나 국가별 정치 상황 같은 제3의 요인도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분야 종사자들의 역량에 많은 게 달려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